지금 일본 학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30년간 동아시아 전문가로 명성을 쌓아온 한 교수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기 때문인데요. 포브스가 발표한 2025년 글로벌 파워 랭킹에서 한국이 6위, 일본이 8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분노했던 이 교수는 반박 논문을 쓰기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목격한 현실은 그의 모든 신념을 뒤흔들어 놓았죠. 30년간 쌓아온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가족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그가 마주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본 최고 권위자가 한국에서 받은 충격적 깨달음의 전말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셨다면 1초면 가능한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토 겐지입니다. 도쿄국제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죠. 30년간 이 분야에서 쌓아온 경력과 명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인생 최대의 충격을 받은 날을 잊을 수 없어요. 2025년 4월 어느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국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니터에 뜬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커피잔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죠. 포브스 글로벌 파워 랭킹 2025, 한국 6위. 일본 8위 말도 안 돼. 저는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구실 문이 열리며 조교 야마모토가 놀란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이것 좀 봐. 포브스가 완전히 잘못된 평가를 했어. 저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흥분했습니다. 미국 1위, 중국 2위까지는 납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6위 한국, 8위 일본이라니요. GDP만 봐도 일본이 4조 3천억 달러, 한국은 1조 9천억 달러인데 말이에요. 이상하네요. 경제 규모로는 우리가 2배 이상 큰데. 야마모토도 당황했습니다. 저는 즉시 포브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평가 기준을 확인했어요. 리더십,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힘, 국제동맹, 군사력 5가지였습니다. 이 평가 기준 자체가 편향적이야. 객관적이지 못해. 1시간 후 제 연구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제학과 다나카 교수, 정치학과 스즈키 교수까지 모두 몰려왔거든요. 사토 교수, 이 소식 정말 어이없죠? 다나카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잘못된 평가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반박 논문을 써서 포브스의 오류를 명확히 지적하겠습니다. 동료들은 박수를 치며 격려했어요. 사토 교수님이 직접 나서시면 누가 반박하겠어요.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자료를 정리하던 중 이상한 데이터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수출액, 첨단 기술 수출 비중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설마 이 수치들이 정확한 건 아니겠지.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논문 작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포브스의 오류를 체계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부 데이터를 들여다보니 당황스러운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이었어요. 지난 5년간 평균 성장률이 한국 2.8%, 일본 0.9%였거든요.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는 한국이 12위, 일본이 13위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일본이 기술 강국인데.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방산 수출이 170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8위를 기록했다는 자료였어요. 이것도 최근의 일이잖아. 장기적으로는 일본이 더 안정적이야. 저는 여전히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을 때 아들 유우키가 제 서재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한국 게임 회사들의 글로벌 매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게임 얘기는 그만하라고 했잖아. 그런 오락거리로 국력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아버지,
NC소프트의 연매출이 20억 달러가 넘어요. 이들은 완전히 독창적인 게임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고요. 석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과장이 심하네. 유우키가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현실을 보려고 하지 않으세요. 이미 판도가 바뀌었다고요. 뭐라고?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야?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부정하셔도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당장 나가. 저는 소리쳤습니다. 유우키는 씁쓸하게 웃으며 나갔어요. 아버지가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며칠 후 딸 아카네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국의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었어요. 내 딸이 일본 브랜드도 아닌 한국 브랜드 일을 한다니 좀 창피하네. 아카네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는 제 일을 인정해주지 않으시는군요. 가족 모두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미유키까지 말했어요. 여보, 당신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왜 무시하려고 해요? 내가 30년간 연구한 전문 분야인데.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겠어. 논문 써야 하니까 방해하지 말아줘. 일주일 후 도쿄에서 열리는 아시아 경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포럼 회장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을 발견했어요. 제 제자였던 김철민이었습니다. 제1교포 3세로 도쿄에서 재계 국제 정치학을 배웠는데 몇 년 전 서울의 한 대학교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고 들었어요. 교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김철민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서울 생활은 어때? 적응 잘했나? 처음에는 걸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교수님, 서울에 온 지 3년이 되었는데 처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 김철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일본이 여전히 앞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속도감과 유연성도 배울 점이 많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김철민의 말에 약간 당황했어요. 제자가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니 의외였거든요. 교수님, 혹시 최근에 포브스 순위 발표 보셨어요? 봤지. 말도 안 되는 평가라고 생각해. 사실 저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하지만 현지에서 3년 동안 지내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적어도 한국의 성장 속도나 혁신 능력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저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제자마저 한국을 높이 평가한다니 말이에요. 교수님,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서울에 와보세요. 서울대에서 동아시아 미래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기조연설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나한테 기조연설을? 네, 일본의 권위 있는 시각을 들려주시면 한국 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한국의 실상을 직접 확인해서 더 강력한 반박 논문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하는 건데? 다음 주에요. 2박 3일 정도 일정이고요. 저는 마침내 결정했어요. 알겠어. 가보지 뭐. 한국의 현실을 직접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정말요?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꼭 보셔야 할 것들도 많이 있어요. 며칠 후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 시설이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효율적인 시스템과 첨단 디지털 인프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확실히 공항은 잘 만들었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항에서 김철민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공항이 정말 좋네. 언제 이렇게 발전했어? 원래 시설이 좋았는데 계속 확장 중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중 하나예요.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시설도 인상적이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죠.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서울의 활기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곳곳에서 디지털 광고판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역동적이네. 하지만 이런 것만으로는 진짜 실력을 알 수 없지.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강이 시원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강변에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도시 계획을 잘했네. 그날 저녁 김철민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교수님, 내일 심포지엄에서 어떤 내용으로 발표하실 예정이에요? 일본의 안정적 발전 모델과 한국의 급성장 모델을 비교해 볼 생각이야.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일본이 더 지속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거야. 김철민의 표정이 미묘해졌어요. 그런 관점도 중요하죠. 하지만 한국 학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반응이라니.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할 건데. 뭔 반응이 있겠어? 교수님께서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한국 학자들의 수준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서울의 야경을 봤습니다. 정말 화려했어요. 활력이 넘치네. 하지만 이런 겉모습이 다가 아니지. 교수님, 내일부터 정말 흥미로운 경험을 하실 거예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호텔방에서 저는 내일 발표할 자료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내일은 한국 학자들에게 현실을 깨우쳐줘야겠어. 포브스 순위가 얼마나 허상인지 보여주겠어. 다음 날 아침 심포지엄 회장에 도착했습니다. 200여 명의 학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실 사토 겐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자신있게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일본의 안정적 발전 모델 대 한국의 급성장 모델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했어요. 일본은 지난 30년간 꾸준한 성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성장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30분간의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질문자는 젊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안정적 모델이 실제로는 30년간의 정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정체가 아니라 안정적 성장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박현수 교수가 일어났어요. 교수님, 지난 30년간 일본의 GDP 성장률과 한국의 성장률을 비교해 보시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일본 0.9%, 한국 2.8%입니다. 어느 쪽이 더 역동적인지 명확하지 않나요?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성장률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혁신 지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한국이 12위, 일본이 13위입니다. 연구개발 투자 비율도 한국이 더 높고요.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평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문제라고 하시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본의 장점만 부각되는 기준 말고요. 젊은 여성 교수가 일어났어요. 최근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170억 달러 규모로 세계 8위예요. 방산 수출이요? 그건 최근의 일시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BTS, 블랙핑크 같은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문화는 정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량화하기 어렵다고 하시지만 한류 콘텐츠 수출액만 해도 13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게 일시적 현상일까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우위가 과거의 성과에 기반한 것은 아닌지요?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건 좀 더 연구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심포지엄 둘째 날, 오늘은 한국 학자들이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첫 번째 발표자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젊은 교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은 기존 모델보다 30% 향상된 성능을 보입니다. 이 기술은 이미 삼성과 LG에서 상용화 단계에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기술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두 번째 발표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2배 높습니다. 충전 시간도 10분으로 단축되었고 수명은 10배 연장되었어요. 이 기술로 테슬라, BMW, 폴크스바겐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기술을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 발표는 바이오 기술이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유전자 치료제는 현재 미국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임상 시험 결과 95%의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다케다 제약에서 기술 이전을 요청했어요. 일본 기업이 한국 기술을 요청했다는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우주항공 기술이었어요. 저희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여러 국가에서 위성 발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거든요. 오후 세션에서는 더욱 놀라운 발표들이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육지 기술은 오지보다 10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합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국제 표준화 기구에 제안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개발한 양자 컴퓨터는 128큐비트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IBM, 구글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마지막은 로봇 기술이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일본의 아시모보다 훨씬 정교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미 병원과 요양원에서 시범 운영 중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의 아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발표가 모두 끝나고 저는 정신이 혼미했어요. 하루 종일 들은 내용들이 제 기존 인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김철민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어떠셨어요? 김철민. 정말로 이런 기술들이 모두 한국에서 개발된 거야?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일본도 여전히 강점이 많아요. 기초 연구나 장인 정신 같은 부분에서는 일본이 앞서죠. 하지만 응용 기술이나 상용화 속도에서는 한국이 빨라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혹시 내가 정말 틀렸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포지엄 마지막 날, 김철민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서울 시내를 좀 둘러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먼저 명동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놀랐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외국인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 립스틱 얼마예요? 한 서양 여성이 어설픈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한국어를 배우는 거야? 한류 때문이에요. BTS, 블랙핑크 같은 K-팝을 좋아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죠.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동남아시아 젊은이들이 K-팝 댄스를 따라하고 있었거든요. 관광객들이에요. 한국에 와서 K-팝 댄스를 배우고 있는 거죠. 요즘 이런 문화체험 관광이 정말 인기가 많아요.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 봤는데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외국인 손님들이 가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이 BTS 정국이 광고한 거죠? 한 유럽 여성이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K-팝 스타가 화장품 판매에까지 영향을 미치다니요. 홍대로 이동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K-팝 음악이 흘러나왔고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아이돌의 춤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다니요. 그중 한 명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나요? 네, 도쿄에서 왔어요. 한국 아이돌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국이 너무 좋아졌어요. 일본에서도 한국 문화가 인기가 많나요? 정말 많아요. 제 친구들도 모두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봐요. 제 여동생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일본에서 한국 문화가 이렇게 인기라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 김철민과 함께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셨습니다. 한강 공원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말이에요. 김철민, 오늘 본 것들이 정말 놀라워. 이런 문화적 영향력이 정말 국력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거야? 물론이죠. 문화가 경제가 되고 경제가 곧 국력이 되는 거예요. 한류 콘텐츠 수출액만 해도 130억 달러가 넘어요. 그리고 이건 직접적인 수출액일 뿐이에요. 관광, 화장품, 패션, 음식까지 포함하면 파급 효과는 훨씬 커요. 저는 한국의 젊은이들과도 대화를 나눠봤어요. 저희는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할 거예요. K-팝이나 게임,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을 알게 된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걸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고 싶어요. 또 다른 학생도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유학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했어요. 이제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세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들의 당당함에 놀랐어요.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정말 넓었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나라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유럽에서 온 중년 부부였습니다. 한국에 처음 오셨나요? 김철민이 영어로 물었어요. 네, 딸이 K-팝을 너무 좋아해서 가족 여행으로 왔어요. 정말 인상적이에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일본도 가보셨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네, 작년에 다녀왔어요. 일본도 좋았지만 한국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더 역동적이고 미래적인 느낌이에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이렇게 높이 평가한다니 말이에요. 김철민과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김철민, 솔직히 말해봐. 정말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 거야? 김철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교수님, 넘어섰다기보다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전통과 안정성에서 강하고 한국은 혁신과 속도에서 강해요.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의 현재 모멘텀이 더 강한 것 같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3일 동안 본 것들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한국이 단순히 경제나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내가 틀렸구나. 30년간 쌓아온 확신이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학자로서의 양심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쿄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우키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맞았어.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 유우키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정말요? 응, 직접 보고 왔어.
내가 하는 게임 산업도 정말 인상적이었고 기술력도 상상 이상이었어. 아카네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아카네야, 내 일을 지지한다. 한국 브랜드와의 협업,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아내 미유키는 따뜻하게 웃어주었어요. 여보, 변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다음 날 연구실에서 저는 새로운 논문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였어요. 포브스의 오류를 지적하려던 논문을 완전히 뒤바꾼 거죠. 동료 교수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사토 교수, 갑자기 왜 논조를 바꾸시는 거예요? 직접 보고 왔어요. 한국의 현실을요. 학자라면 사실을 인정해야죠. 하지만 일본의 자존심보다는 진실이 중요해요. 우리도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아요. 6개월 후 제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본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킨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저는 한일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일본 학생들을 한국에 보내서 직접 경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들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교수님,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했어요. 어느 날 유우키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학자라면 당연한 거야. 진실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는 법이지.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한국어 교재를 펼쳤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어로 된 논문도 읽고 한국 학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설픈 발음으로 연습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어요. 여전히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들의 성장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년간의 편견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세상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학자의 자세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발전의 길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저처럼 말이죠.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감사의 사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